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 사고, 생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라는 주제로 오늘 6번째 방송합니다. 이미 알려드렸듯이 울리히 단네만이 썼고 제가 번역한 책 칼바르트의 정치신학, 이 책을 지금은 출판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제1장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그 아래 1. 교회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칼바르트의 질문과 그의 신학 형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 사이의 정치에서 또 두 번째, 오늘은 신학 이론의 정치적 귀결, 이 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한 변혁의 본질이, 그러한 변혁, 하나님의 혁명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변혁의 본질이 여기서,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여기서,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르트는 그의 논문 과거와 미래에서 프리드리히 나우만과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예를 들어 연구한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결단이다.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의 예가 초기 바르트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그가 나우만의 저술에서 자유주의적 사고와 행동의 신학적, 정치적 상관관계가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우만에게서는 현실의 신학적 예찬, 찬양이 현실의 사회적, 정치적 긍정과 함께 용해 녹아져 있다. 자유주의적 사고와 행동은 변혁될 수 없고 요지부동한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총체성의 현실 해석에만 자신을 제한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현실의 긍정적 성취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야 하는 법정으로 환원된다. 자유주의가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현실은 바르트에 의해 더 상세히 구체화되었다. 자유주의가 변혁될 수 없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부분적 복합체들은 특히 시민들의 가족, 자본주의, 예술지상주의, 국가, 군대, 그리고 자기 목적이 된 조직화된 종교다. 자유주의는 사회의 부분적 복합체와 사회 그 자체를 물적인 소요성, 물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 파악함으로써 그것들을 주물화된 물건의 신, 주물적인 신, 주술화된, 주물화된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그것들을 물 그 자체로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혁명과의 관계 밖에서 보기 때문에 주물화된 현실에 상응하지 않고 신적인 사회 현실에 상응하는 정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가 기존 하는 사회를 긍정하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잘못이다. 이러한 긍정은 사회의 총체성과 그 부분적 복합체들의 내면적 운동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정치적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신학 이론의 귀결 결론이 되었다. 만약 변혁, 운동, 갱신이 사회의 객관적 경향이라고 한다면 바르트에 따르면 이 경향에 적응하는 정치적 실천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에서 발견했다. 바르트의 말입니다. 철저한 사회주의는 그에게서 바르트의 말이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인용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다. 철저한 사회주의가 우리 시대, 그 당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다. 사회주의는 현실의 오인이지만, 현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회 안에서 설정하시는
현실의 인정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변혁에 적응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그것에 대한 신봉을 무엇이라고 간주했느냐? 작고 자명한, 매우 불만족스럽고 초라한, 그리고 잠정적인 분할지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젊은 바르트의 사회주의 이해. 젊은 바르트의 사회주의 이해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독특하게 나타난 사회주의와 사회개혁의 비교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사회개혁은 그에게 사회적 고난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하는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의 역학과 논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사회개혁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사회개혁은 단지 사회개혁일 뿐이다. 사회개혁은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사회 불의를 현실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르트가 보기에는 사회개혁의 정치는 결국 물신숭배주의, 물질, 자본을 숭배하는 물신숭배주의로 고착된 현실 안으로 수동적으로 몰두하는, 빠져들어가는 결과에 빠진다. 이와는 거꾸로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이 몰두에 맞선 저항이고 인간의 현실이 더는 지배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신봉이다. 사회개혁과 사회주의 간의 이러한 구분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입장을 미리 결정했다. 1914년 이후부터 그는 사회민주주의 제2차 인터내셔널의 좌파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개혁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치적, 외교정치적 동화주의에 저항했고 바로 이 개혁주의를 기회주의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 있는 개혁정당에 불과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그 철저한 전통에 철저히 머무는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사회주의자들의 마지막 목표인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희망이었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좌익, 좌파의 왼쪽에 극단적 좌파 노선에 서야 한다. 이처럼 바르트는 사회개혁에 맞서 결정적으로 사회주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가 사회주의의 길과 목표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그의 견해를 더 폭넓게 표명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의 문헌들을 분석해보면 그가 사회주의적 정치의 길과 목표에 관해 세부적인 자세한 생각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이유가 특히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1. 초기 자펜벨의 시절과는 달리 바르트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의 경제적, 정치적 자세한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다. 정치적 실천의 신학적 전제를 얻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실천에 대한 관심을 현저히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 그래서 1914년 혹은 1916년 이래 그에게 단지 새로운 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개괄, 설명만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처럼 실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제하도록 만든 더 본질적인 요소는 아마도 1914년 이래 그가 제시해온 신학적 기본 구상일 것이다. 그의 본래적인 관심은 특히 1916년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새롭고 더 나은 사회 질서에 상대적이나마 독자적인 비중과 독자적인 생활을 허용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서 실제로 단지 인간적인 사회 질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모든 인간적 요소는 단지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위한 과도적인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의 세부적 규정들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모호해져 버렸다. 모든 인간적 정치 또는 모든 사회적 정치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혁명 과정 그 자체 안의 단순한 한 가지 요소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뷰로서 사회주의의 마지막 목표는 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계급 없는 사회라는 사회주의의 마지막 목표는 처음부터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승리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성을 고찰하면서 사회주의의 길과 마지막 목표에 관한 젊은 바르트의 생각을 그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 기존하는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를 사회주의를 통해 해체하는 정치적인 힘은 사회민주주의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는 여기서 노동조합 운동과는 구분된다. 초기의 자펜벨 시절과 후기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바르트는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이루는 데 있어 노동조합은 아무런 내용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참여를 체제 동화적인 사회개혁의 테두리 안으로 분류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의 사회주의 이해 그 자체를 위해 의미가 없지는 않다.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노동조합의 투쟁은 1914년 이래 바르트의 사고에서 대단히 퇴색해버렸다. 철저한 사회주의에 대한 신봉은 그에게 일상적인 실천적 질문들, 노동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했다. 이 무관심은 교회학의 영향권 안에서 비로소 완전히 사라졌다.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노동조합 운동의 일상적인 실천적 질문과 구분한 사실 때문에 사회주의로 나가는 길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되고 정치적으로 중재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천을 그 사회적 기반,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경과 분리하는 것은 사회적 총체성과 그 부분적 복합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문제 삼는 위험에 빠진다. 바르트가 사회민주주의의 투쟁을 노동조합의 투쟁과 대립시킨 것은 부분적 복합체들을 배제할 경향으로 빠진다. 온갖 정치적 중재 시도가 없이도 전체가 변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철저한 사회주의의 경향은 일상적인 실천적 질문에 대한 무관심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합체들의 구체적인 변혁에 대한 방관까지도 초래한다. 물론 방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르트는 사실상 결정적인 사회의 부분적인 복합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는 사회의 부분적 복합체들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투쟁은 그 핵심에서 사회적 총체성 그 자체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 존립에 맞선 반대와 저항이다. 2. 사회주의의 마지막 목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관한 생각보다 더 개괄적인 것은 사회주의의 마지막 목표에 관한 바르트의 생각이다. 여기서도 역시 더 자세한 모든 경제적, 정치적 구체화가 결여되어 있다. 사회주의의 사회를 어떻게 성격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단지 땅 위와 하늘 아래서의 동지애와 형제애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으로부터만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바르트는 사회주의를 규정할 때, 설명할 때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이미 스스로 표명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이다. 그가 새로운 스위스와 새로운 독일을 위한 투쟁을 호소한 것도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의도도 사실상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1914년 이래 바르트의 정치적 관련성의 기본 특징에 당면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학적 관심으로 인하여 땅 위에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관심은 실종되어 버렸다. 혹은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신학과 정치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사회주의의 동일화, 다시 말하면 자유의 나라의 구상은 결국 세계 내적인, 세계 안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젊은 바르트르에게 부르주아적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바로 대립해 있었다. 과거와 미래의 이러한 직접적인 대결은 인간이 세워야 할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투쟁과 승리의 과정 안에 있는 단순한 과도적 넘어가는 단계로 규정한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는 오직 정치적 투쟁의 한 가지 마지막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 이 밖에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인간의 사회주의는 아무런 여지를 갖지 못한다. 교회의 정치적 책임과 그 신학적 근거를 향한 바르트의 추구의 이러한 잠정적 결과는 끝으로 그의 1919년까지의 신학적 정치적 사고가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바르트는 1909년 혹은 1919년 이후부터 분명하고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교회의 실천을 추구했다. 그는 1919년까지 이 문제를 푸는데 실제적인 진보, 발전을 이룩했는가? 더 정확히 질문하면 우리는 인간의 일상적인 사회적 실천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향한 기능 안에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일상적인 실천적 질문을 풀 수 있겠는가? 우리는 두 로마서 주석을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초기 바르트 신학과 정치의 관계의 중심적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2장이라고 할까요? 사회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칼바르트가 신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생애, 그의 저작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이 탁월한 책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고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를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얻기를 부탁드리고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